블랙 터틀넥의 리바이스 진만을 고수하던 스티브 잡스는 혁신적인 기업인으로 역사의 한 획을 그음으로써 40, 50대 중년들의 청바지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20대 꽃 청춘뿐만 아니라 40, 50대 아재들까지 주말뿐 아니라 평일 직장에도 경쾌하게 청바지를 입고 출근하는 중년 남성들이 열에 둘셋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재진 못지않게 할배진도 인기입니다. 할배 파탈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청바지의 소비는 줄지 않고 있죠. 누구나 옷장 안에 한 벌 이상은 가지고 있는 청바지. 어느 시대건 어느 세대에건 늘 인기 있었던 블루 데님 진의 초기 모습을 보려면 우리는 자그마치 20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태리와 프랑스로 잠깐 가시죠. 1800년대 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을 두 올 또는 그 이상으로 꼬아서 만든 트윌 코튼 천을 말합니다. 이 원단은 이탈리아 북서부의 항구 도시인 제노아라는 도시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해요. 제노아는 일반 작업복에 쓰이는 코튼 코듀로이 생산으로 유명했는데 이 원단을 합리적인 가격과 중간 정도의 퀄리티로 재생산합니다. 이 원단이 만들어진 제노아라는 장소가 지인이라는 옷을 나타내는 단어로 점차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여전히 논의가 많지만 데님이라고 하는 블루진은 본래 블루드님라는 프랑스 마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지역명의 일부를 따왔구나 느끼셨을 텐데요. 드님무가 영어식 발음인 데님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이탈리아 제노아에서 만들어진 원단보다 좀 더 거칠고 고퀄리티였다고 하네요. 아무튼 지인과 데님은 동의어로 쓰이게 되었고요. 20세기까지 지인은 캐주얼한 청바지나 면바지에 다양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또한 그 당시 이 원단은 파란색뿐이었는데 그 이유는 구할 수 있었던 염료가 인디고 블루뿐이었기 때문이었죠.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고대부터 인도에서 제조되고 사용되어 왔던 유기농 염료인데요. 인도에서 이집트, 그리스, 로마로 유입되게 됩니다. 인디고 페라 팅토리아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염료인 인디고는 염색의 용이성 때문에 면직물을 염색할 때 주로 사용되었는데 색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유럽 중세 시대에 꽤 구하기 힘든 사치품이기도 했습니다. 페르시아로부터 염료를 수입할 때 고관세로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19세기 말에 합성 인디고 염료가 등장하기 전까지 유기농 인디고가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가장 고전적인 지는 인디고로 염색된 원단으로 만들어진 작업복에 주머니와 튼튼한 리벳이 박힌 데님입니다. 우리가 오리지널 청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리바이스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친형이 뉴욕에서 운영하는 원단 가게로 합류하기 위해 1851년 독일에서 뉴욕으로 온 이민자였습니다. 그러다가 1853년 서부의 골드러시가 활발해지자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2호점을 내게 됩니다. 주로 면직물을 취급했었죠. 이곳의 고객이자 네바다주에서 제단사로 일하고 있는 제이콥 데이비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텐트나 말 담요, 외건 커버와 같은 기능적인 제품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스는 거친 작업 환경에서도 잘 견디는 튼튼한 바지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받고 리바이 스트라우스에게 데님 원단을 사다가 구리 리벳을 박아 작업복을 만들게 됩니다. 초기에는 텐트, 담요와 같은 것들을 만들다가 점차 서부 개발과 골드러시가 정점을 찍던 19세기에는 작업복 생산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작업복으로 인기가 좋았던 이유는 면으로 만들어져 통기성이 좋았고 두꺼운 트윌 조직은 마찰이나 찢어짐에 잘 견뎠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탁이 쉬웠고 파란색이 눈에 잘 띄기도 했기 때문에 작업복으로서 이보다 좋을 순 없었죠. 미 서부의 광부나 철도 노동자들과 같은 고강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작업 중에 종종 주머니가 찢어지곤 하였는데 구리 리벳이 이를 보완하여 큰 환영을 받았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이라기보다는 웨이스트 오버롤스, 즉 멜빵 바지 스타일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 디자인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스트라우스는 바지의 내구성을 높이고 또 한편으로는 리바이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오렌지 스티치로 더블 아치를 추가하게 됩니다. 1922년 벨트 루프를,
1954년 몇몇 스타일에서 지퍼 대신 지퍼가 달리는 부분에 단추를 두 줄을 달아 여미는 형태인 버튼 플라이로 대체하기도 하며 디자인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1890년 특허가 끝나고 다른 데님 제조업자들은 그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시코시 비가시가 1895년에, 후에 랭글러가 된 블루벨은 1904년에, 리 멀칸타일은 1911년에 데님 시장에 뛰어듭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리 유니언 어울스지는 군 노동자를 위한 기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튼튼한 작업복이라는 이미지를 벗지는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데님진의 이미지 변화는 드디어 1920년과 30년대 할리우드에서 시작됩니다. 존 웨인과 게리 쿠퍼가 티셔츠와 가죽 자켓, 청바지를 입은 잘생긴 카우보이 역으로 출연한 서부 영화로 블루 데님진을 대유행시키게 되죠. 이 멋진 이미지는 주말이나 휴일에 입는 레저룩으로 각광을 받습니다. 바로 리바이스가 리바이스의 시그니처 레드탭을 붙임으로써 디자이너 라벨을 붙인 최초의 옷이 됩니다. 또 30년대 보그지가 청바지를 입은 모델을 표지에 발행하죠. 아직까지는 미국 안에서의 유행에 그쳤지만 1940년 2차 세계대전 동안 해외로 나간 군인들이 캐주얼 웨어로 데님을 입음으로써 영국 군인들과 동맹국의 군인들로 전파되어 전 세계의 데님의 전도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50년대로 가면서 진은 쿨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팝 문화 안에서 나쁜 남자 스타일인 제임스 딘과 말론 브랜도가 영화에서 박시한 리바이스 501 진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장면은 여러 여성들을 매료시켰죠. 뿐만 아니라 체제에 저항이 강하고 반항적인 10대들이 진을 따라 입기 시작했고, 곧바로 청바지 착용을 금지했던 학교에 그들의 엄청난 저항이 이어지며 더욱 인기 있어졌다고 하죠. 스티브 맥퀸과 마릴린 몰로, 그리고 몽고메리 클리프트 또한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기에 진을 유행시켰고요. 1960년대로 넘어오면서 데님진은 기성사회의 주류 문화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삶의 방식을 제시한 저항 문화의 상징이 됩니다. 이 자유지향적인 히피들이 데님을 자유의 상징으로 여기며 자신의 표현으로 나팔바지 형태나 미디가 짧은 로우라이즈 힙허거 형태의 진을 유행시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청 패션이 유행했던 시기도 바로 이때였고, 청바지에 자수를 넣거나 패치를 붙이는 것도 인기였다고 합니다. 1970년 정도가 되면 데님진은 미국의 문화적 유산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모든 세대를 아울렀을 뿐 아니라 계급의 차이도 뛰어넘을 정도로 모두에게 사랑받았죠. 동양에서는 데님이 서구적인 것의 아이코닉한 상징과도 같았고, 서구 여성들이 입는 데님은 여성의 방의 이미지로 인식되었습니다. 1976년엔 캘빈 클라인이 런웨이에서 청바지를 선보인 최초의 디자이너가 되었고요. 1980년대부터는 드디어 디자이너 데님이 탄생한 시기입니다. 스톤워싱, 찌청, 테이퍼드 컷 등이 유행하게 되죠. 그 당시 캘빈 클라인, 조다시, 글로리아 밴더빌트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선호되는 패션 브랜드였습니다. 상업적 성공뿐 아니라 청바지의 새로운 느낌의 고혹적인 이미지를 반영하는 마케팅적 시도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브룩실즈의 캘빈 클라인 캠페인이라든지 클라우디아 시퍼의 게스진에서 잘 보여집니다. 팝의 아이콘인 마돈나와 마이클 잭슨이 80년대의 진을 대표하는 스타죠. 1990년대까지 베르사체, 돌체앤가바나 그리고 디올도 데님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1990년 초기는 오버사이즈의 배기진이, 지식층과 힙스터들은 스타일의 뿌리로 돌아가려는 시도로서 진청 데님을, 팝스타들은 디젤의 샌드블라스트 진, 위스커드 진을, 데님 광팬들은 빈티지 리바이스나 핸드다이드 일본 인디고를 찾는다고 하네요. 현재 럭셔리 브랜드와 하이 패션 디자이너들은 진을 런웨이로 내보내기 바쁩니다. 입생로랑은 1983년 뉴욕 매거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님은 개성, 얌전함, 성적 어필, 심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제가 제 디자인에서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라고요.